이주천 원장님이 남북통신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남북 사무소 폭파라는 불협적인 우려받은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침략을 당한 건데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비산, 살해, 또 화형, 이러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급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4년 5개월쯤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 끝나면 감옥 안 가겠습니까? 이제 드루킹 사건 터져버렸잖아요. 울산시장 문제. 줄줄이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순간에 법정에 서야 되고, 그것은 아무튼 문재인의 앞날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자기들을 재창출하려고 좌파 독재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첫째는 어떠한 사회적 부정선거도 사회적 부정선거와 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할 거다.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20대 마지막에 사전선거 방지법, 부정선거 관련된 법안을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에 고생하시는 많은 부정선거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상임위 몇 개 가져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상임위 오만해서 상임위 내팽개치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막지 못했어요. 포퓰리즘 정책도 못 막았고, 지금 북한의 이 소위 말하는 안보 문제도 균형이 많이 흐트러지고,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야당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3일간의 투표, 사전투표 이틀, 그 다음에 본투표 하루, 투표일 하루 투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거 부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잣대기로 지역에 따라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잣대기로 몰고 다니면서 투표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선관위의 묵인하에 지역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비비하게 일어납니다. 우선 사전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야당이 절대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막는데 동의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그 사전투표 이틀 만든다고 사활을 걸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투표한 투표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 제도가 막히지 않으면 거의 사전투표를 안 하셔야 됩니다. 표를 뺏긴다든지 표를 강탈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은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했던 말이 잘못 와전돼서 투표소 투표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투표소에서 개표를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요, 투표 참관인들이 각 당에 다 나와 있고요, 후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에,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의 투표 참관인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참관인들이 각 투표소마다 다 있거든요. 2명 혹은 1명, 최소 1명, 2명씩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대를 하기 위해서 투표 참관인들이 최소 2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 참관을 투표소 경비는 경찰들이 거의 다 합니다. 선관위가 유일하게 그걸 못하겠다는 이유는 선관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인원 보충하면 됩니다.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투표 당일에 선관위에서 지정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사전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선거도 사전선거 했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투표 참관인들이 다 공동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로서 기본적인 투표 상황에서의 부정부패를 거의 90%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력을 쏟아서 해야 될 국민의 부정투표가 있다 없다의 차원을 떠나서 국민이 의혹되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비아냥되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듯이 이준석이 얘기하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그 정당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QR코드 사용을 막으면 됩니다. 벌써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에 보고 QR코드 금지를 하라 이렇게 공문 보낸 지가 몇 년 됐어요. QR코드를 막고 지금 막대코드 사용하던 그 이전 방법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QR코드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QR코드 사용 안 해도 전혀 투표소 개표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듯이 투표소에 투표함을 투명 투표함으로 하면 됩니다. 투명 투표함. 프랑스에서는 지금 투명 투표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 투표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사전 투표는 지금의 좌파들이 절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사전 투표에 투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에서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투표소 개표를 받아야 됩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소마다 투표했는 숫자가 찍혀 나오고, 투표했는 숫자가 각 투표소마다 지금 프랑스식 투표함을 쓰면은 투표용지 넣는 순간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다 찍힙니다. 투표함에. 그러면은 투표함에서 나가는 우리 도장을 찍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나눠주는, 선관위에서 나와서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의혹들이 창원 보궐선거에서 이미 나타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 사전 투표의 투표함 관리 문제, 또 투표용지의 가짜 투표용지 등등 선관위에서 제가 시연까지 하면서 보였던 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 108명 중에 딱 6명 동의해줬습니다. 6명.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잖아요. 또 부정선거 운동하는, 부정선거 활동하는 분도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로 개별적인 부정선거 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제가 참 당대표로서 법안을 냈고, 그것을 수도 없이 언론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국회 토론을 통해서 사전투표 금지, 부정선거 금지 법안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행안위 간사로서
행안부 장관하고 선관위를 데려놓고 가장 많이 따졌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 보고 이게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으면은 그 의혹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야당이고, 또 그 야당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든 의혹이 있든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런 투쟁하는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부정선거 문제도 우리 공화당에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내는 부정선거 방지법 그걸 가지고 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고, 또 전국의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면 개표도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보안 장치 설치해서 나중에, 왜냐하면은 각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했는 개표 상황을 다 알지 않을까. 각자의 후보들의 사람들이 바꾸치기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아주 간단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안 하냐. 법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그 투쟁을 정확하게 좀 해라. 그것도 국민의힘이 지금 102석인지 101석인지 하도 뭐 이상한 부정부패들 마해가 도망간 놈이 많아서 100몇 세 놈인지 10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죠? 국민의힘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공화당 입장은 명확하다. 당대표인 제가 내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좀 더 면밀히 국민의힘이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참여 못하더라도 투쟁하는 데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지 마라. 그 윤석열이 이번에 뭐 이준석이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감이 안 됩니다. 대통령 감이 안 돼요. 사실은 뭐 윤석열이 저는 뭐 대통령 주체 오늘 얘기도 그렇게 좌파 독재 정권한테 부역자 역할을 하고 도와오시겠던 사람은 오늘 뭐 대통령 이번 정권 교체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방법은 윤석열이 맞았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들어가는 중간에 정권 교체는 끝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최재형이 들어가서 최재형이 20%, 윤석열이가 25% 얻으면 그나마 정권 교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같이 나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거 입맛대로 하겠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준석이가 알라다는 거예요, 정치를.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은 후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들어갑니까? 안철수한테 저렇게 해놓으면 안철수가 또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조원진이 나가고 안철수 나가고 다 나가고 그 다음에 하면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다는 거예요. 안철수나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의 주체자가 되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좌파들이 그걸 모여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해요? 통신선 연결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벌써? 부품공작 하겠다는 거, 부품공작.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저 좌파 독재 정권의 오른손, 왼손에는 모든 칼들을 다 쥐고 있어요. 북풍의 칼도 쥐고. 중국 시진핑도 들어가가 또 헛소리하고. 재정으로 돈 막 풀고. 언론방송 장악대가 있는, 방송사들이 지금은 후보끼리 싸우니까 말을 못하는데 후보 결정되는 그 순간에 3개월 동안 떠듭니다. 3개월 동안 영웅을 만들어버려요. 한쪽은 바보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편 문제 때문에 목이 걸리가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나 다른 쪽에서 저항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유일하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대가 석방돼서 나오셔서 그분이 정권 교체를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 이기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탄핵의 강을 묻고 탄핵의 강을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자,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외면해버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부터 후보 정해지면 이낙연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여러분들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KBS, MBC, SBS만 보는 국민이 절반이에요. 시골은 종편 안 봅니다. 뭘 가지고 이게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개최를 하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기는 제가 보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투표를 높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이번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러 가자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윤석열하고 반대쪽 길을 갈 거야? 아니야? 좋은지 손을 들어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따위 생각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화적인 판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같이 그 나물에 그 밥 다다가 한 무게에 빠져가지고 탄핵의 강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그 불의의 강에 빠지는 거예요. 용기 없고 정당성도 없는 그 강에 다 빠져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 판단을 못 하더라.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 5년 투쟁하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도 다 보고 배신하는 모습 다 보고 또 배신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카멜레온 같이 변하는 모습도 다 보고. 이학재 한번 더 얘기할까요? 이학재가 박근혜 대통령 2016년 탄핵 정국에서 탄핵 소추하기 전에 재선 의원이면서 초선 의원들 불러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2번 했는데 자기 뜻이 대통령 뜻이라는 거야. 그래 초선들 속였어요. 그런 거 제일 먼저 바른정당이가 만든다고 탈당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런 인간이 윤석열이의 무슨 최고의 위치에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 윤석열이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 삼국지 보셨잖아요. 삼국지에 다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네 군주를 배신한 놈은 나도 배신할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목 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학재란 말이에요. 이학재를 자기의 가장 참모로 앉혀놓는 윤석열의 사람 크기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들을 정치판에 다 알아요. 이학재가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12월 19일 날 탄핵 전에 이학재가 초선 의원들 다니면서 뭐라고? 초선 의원들이 그 당시에요. 5월 달에 선거 치렀잖아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초선 의원도 잘 몰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이지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하고 뭐도 하고 비서실장을 2번 했는데 내 뜻이 대통령 뜻 아니냐. 내를 믿으라 하고 거짓말하고 제일 먼저 탄핵에 도장 찍고 바른정당에 유승민 있다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앉혀가지고 놓는 윤석열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뭘 하겠어요? 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대고 할게요. 지 안천시장 하고 싶은데 인천시장 안 시킨다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인천시장 여론조사 안만 해봐도 될 수 있는 인천시장이 안 나오니까 유정복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고는 대통령한테 그거 안 해줬다고. 권영세 중국 대사 시켜주는데 비서실장 안 시켜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더 까발리려고 그래. 내한테 그 거짓말이라고 내한테 덤비 들어봐라. 더 까발릴 테니까. 이정열 우리 공화당 조원지하고 사진 시키기가 봐 본회의장에서 도망다닌 사람이야. 사진 찍히면 안 된다. 그런 비굴한 정치인들이 입이 살아있다고 나불나불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게 우라통이 터진다.
그 인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동 멤버로 가 있습니다. 주동 멤버로. 그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강직하고 진실되고 정의롭지 않으면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5년차 투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제가 거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라. 전부 그 메시지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온 장난을 치고 있다가 말이지, 결국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입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그놈들이 발로 말이지 우리를 거구라고 하고 쌍욕을 하면서 우리를 발로 찼잖아요. 그 배신자들, 용기 없는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도. 우리 공화당은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요거도 먹는데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서명대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서명대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